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면 다들 좋은 곳에서 밥을 먹고 비싼 차를 타며 해외여행을 즐기는 사진들이 쏟아집니다. 그걸 보며 무심코 내 주거래 은행 앱을 열어봅니다. 숫자 몇 개가 처량하게 적혀 있는 화면. 나도 매일 야근하고 뼈 빠지게 일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돈은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남들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 이른바 포모 증후군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이 돈을 모으지 못했던 건 절대 당신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돈을 대하는 진짜 방법을, 자본주의의 게임의 룰을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미적분은 가르쳐주면서 정작 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취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월급날이 되면 카드값과 대출 이자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통장은 그저 돈이 잠시 머물다가는 정거장이 되어버렸죠. 오늘은 이제 막 돈 관리를 시작하려는 혹은 매번 결심만 하고 실패했던 분들을 위해 아주 현실적이고 확실한 첫걸음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깨진 날,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치킨에 맥주를 시키고 평소에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옷을 결제합니다. 이른바 시발 비용이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일시적인 짜릿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택배 상자를 뜯고 나면 그 기쁨은 얼마나 가던가요? 길어야 하루, 짧으면 몇 시간 만에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돈을 쓰지만 결국 모자란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쳇바퀴에서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먼저 부자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명품을 휘두르고 매일 오마카세를 먹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일까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가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보는 화려한 소비는 그 사람이 그만큼 돈을 썼다는 증거일 뿐 그 사람의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부자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품 시계를 사는 대신 그 시계를 만드는 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이자 투자자의 마인드를 가진 것이죠. 이것이 평범한 월급쟁이와 부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진짜 부자들이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목적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내 통장에 든든한 자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무례한 요구를 하는 회사에 당당하게 사표를 던질 수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선택권이 생깁니다. 즉, 돈 관리를 시작한다는 것은 단순히 통장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아주 거룩한 과정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 가계부도 쓰고 무조건 안 쓰고 버티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와 같아서 금방 방전되고 맙니다. 매일 커피 한 잔 마실 때마다 이걸 마셔 마라 고민하다 보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얄팍한 의지력을 대신해줄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물이 흐르는 길을 한번 잘 파두면 알아서 목적지로 흘러가듯 월급이 들어오면 알아서 내 자산을 불려주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이자 돈 관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바로 통장 쪼개기입니다. 귀찮다고 미뤄뒀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통장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급여 통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인 월세, 공과금, 통신비가 빠져나가는 베이스 캠프죠. 이 통장의 잔고는 월말이 되면 무조건 0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소비 통장입니다. 식비,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 내가 한 달 동안 먹고 노는 데 쓸 돈만 딱 이체해 둡니다. 체크카드와 연결해서 쓰세요.
이렇게 하면 매번 가계부를 쓰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소비 통장에 남은 잔고만 확인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이번 달은 이 안에서만 논다는 명확한 한계를 스스로 정해주는 것이죠. 통제감 속에서 진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저축 및 투자 통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소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통장으로 돈을 자동이체시키세요. 이것을 나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기라고 부릅니다. 남은 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을 쓰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미래가 바뀝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생기는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방패막이입니다. 보통 한 달 생활비의 3배 정도를 넣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CMA나 파킹 통장처럼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것에 두면 쏠쏠하겠죠. 이 4개의 통장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튼튼한 내 기둥이 될 것입니다. 통장 쪼개기 세팅이 끝났다면 이제 정말 돈을 불려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벽에 부딪힙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3~4%인데 물가 오르는 속도를 생각하면 저축만 해서는 바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1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돈을 단순히 금고에 가만히 모셔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내 돈의 가치를 매일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유튜브를 보는 동안에도 내 돈이 스스로 새끼를 치도록 말이죠. 그것이 바로 투자의 진짜 의미입니다.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내 피 같은 원금을 잃으면 어떡하지? 난 경제 뉴스도 잘 모르고 차트 볼 줄도 모르는데?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투자는 하루 종일 빨간색, 파란색 차트 앞에서 가슴 졸이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초보자가 해야 할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복잡한 타이밍을 재거나 대박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경제 성장에 아주 조용히 올라타는 것입니다. 사과 하나를 고르는 것이 어렵다면 과일 바구니 전체를 사는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 같은 분산 투자입니다. 이런 분산 투자를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매달 꾸준히 모아가는 것. 이것이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이 극찬한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복리란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티도 안 납니다. 산 꼭대기에서 주먹만한 눈뭉치를 뭉쳐서 굴리는 것과 같죠. 한 바퀴, 두 바퀴 구를 때는 그저 그렇지만 언덕의 절반쯤 내려왔을 때 그 눈덩이는 집채만큼 거대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 이것이 자본주의가 평범한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으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입니다. 월 10만 원도 좋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 점심에 마실 커피 한 잔 값인 5천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이 시장에 들어가 있고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그 경험 자체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넷플릭스 주식을 5만 원어치 사보면 주말에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많이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든든해집니다. 단순한 소비의 노예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익을 공유받는 자본가의 마인드로 세상의 해상도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시도 하나가 당신의 인생 궤도를 1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1도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도착지를 만듭니다. 돈 관리를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고독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나는 점심값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는데 동기들은 새로 나온 신상 옷을 자랑하고 해외여행 계획을 떠들 때가 있죠. 그때 마음속에서 또다시 불안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 건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눈앞의 작은 쾌락과 타인의 인정에 얽매이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타인에게 저당 잡히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아끼고 투자하는 그 돈은 훗날 당신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의 티켓이 되어줄 것입니다.
남들의 보여주기식 삶과 당신의 진짜 미래를 맞바꾸지 마세요. 당신은 가장 옳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을 많이 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달도 있을 거고,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서 속상한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절대 자신을 자책하거나 역시 난 안 돼 라며 포기하지 마세요.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몇 번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넘어졌을 때는 톡톡 털고 일어나서 다시 페달을 밟으면 그만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끈기입니다. 어제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했다면 당신은 이미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니라 기나긴 마라톤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조급함은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위험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다음 날 아침에 싹이 나지 않는다고 화를 내지 않듯이 자산이 자라나는 데에는 반드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시스템을 믿으세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분산 투자하고 남는 시간에는 당신의 본업에 충실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세요. 그동안 시간과 복리라는 위대한 두 친구가 당신을 위해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편안하게 진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훌륭한 투자처가 하나 남았습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젊은 시절에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건강을 관리하는 데 쓰는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내 몸값을 높여 월급의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은 어떤 금융상품보다도 수익률이 높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푼돈을 아끼려다 건강을 해치거나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이유는 결국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기본 전제를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당신은 그 어떤 자산보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최고의 블루칩이니까요.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 지금 당장 노트 한 권을 꺼내어 당신의 명확한 목표를 적어보세요. 단순히 부자 되기처럼 모호한 말 말고 3년 뒤 5천만 원 모아서 바다가 보이는 아늑한 전셋방 구하기, 혹은 10년 뒤 나만의 작은 카페 창업하기처럼 구체적이고 가슴 뛰는 목표 말입니다. 그 목표를 적은 종이를 모니터 옆이나 지갑 속에 눈에 띄게 붙여두세요. 소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혹은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종이가 당신의 마음을 다잡아주는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시각화된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환경의 동물입니다. 매일 돈 쓰는 이야기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나 혼자 절약하고 투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곁에 두세요. 오프라인 모임도 좋고 재테크 관련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도 좋습니다. 나보다 한 발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세요. 어느 순간 당신의 무의식적인 습관과 생각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곧 5년 뒤 당신의 모습이 됩니다. 당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건강한 환경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으세요. 변화는 그곳에서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 어떻게 모으고 불려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실행입니다. 좋은 이야기였어. 내일부터 당장 가계부 써야지. 이렇게 미루는 순간 우리의 결심은 마법처럼 증발해버립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단 1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작은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유튜브를 끄고 당장 당신의 은행 앱을 켜세요. 그리고 목적 없이 섞여 있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내일 은행에 가서 용도별로 마눌 3계좌를 하나 만들겠다고 캘린더에 적으세요. 아니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 우량 기업들의 집합체인 인덱스 펀드를 매수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무거운 바위를 굴리기 시작하는 지렛대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상위 10%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단추를 꿰는 순간 돈에 질질 끌려다니던 과거의 나와는 영원히 작별하게 될 것입니다. 2030년 시기, 사회초년생 시절은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막막합니다. 남들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고 미래는 불투명해 보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은 이제 막 흥미진진한 서막을 넘겼을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땀방울과 인내의 시간들은 훗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단단한 경제적 자유라는 성벽이 되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당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세요. 저는 당신이 반드시 멋지게 해낼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텅 빈 통장을 경제적 자유를 향한 첫걸음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은행 앱을 켜고 여러분의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